근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막 올려오다가 3.5%에서 지금 동결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동결된 분위기가 시장의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쨌든 미국 좀 계속 올리는 기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3.5%로 지금 동결시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장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는 지금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템포 잠깐 쉬어가는 걸로 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금리가 오르면은 그만큼 대출이 쉽지 않고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자로 부담이 되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요동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또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투자하는 시장 안에서는. 근데 3.5%에서 딱 멈추다 보니까 이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동결된 것들이 어떻게 조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3.5%에서 더 급격하게 오르긴 좀 어렵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 포인트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사실은 자산가들은 금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산가들이 이 금리가 오른다 해서 이게 뭐 이자 낼 게 남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이 느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어느 한계점, 즉 자기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수요자로 있는 내가 어떤 공부하는 물건을 보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이게 언제 다가올 거냐를 포인트에 보는 게 그게 이제 방향성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금리 영향을 받는 건 그래서 제가 지방 플레이도 한계 있다 지방을 네. 말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봐도 3.5% 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DSR 규제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나 뭐 은행채 내용 보면 좋지 않아요. 미국도 계속 할 거고 그러면 더군다나 저희가 환율 문제가 있는데 미국 계속 올랐는데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신호를 느끼는 건 그렇게 금리 압박을 받는 분들은 대출 이용해야 되고 이런 서민들은 영향을 받지만 돈 많은 분의 입장에서 뭘 보냐면 아, 국가가 한계선이 오는 신호가 저기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봤자 어느 선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심히 보겠죠, 시장을. 아, 지금도 유심히 봐야 되고 어디는 그래 내가 바닥은 몰라. 그래서 지금 이게 신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자산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계층이 큰 시장이 접근하는 어떤 테마 시장과 그다음에 일반 서민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 시장이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뭐. 그 시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대출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대출이 전혀 안 되는 큰 뭐 우리 여의도부터 여러 가지 시장들 그분들이 원래 대출 안 됐거든요. 네. 그 시장에 보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이게 언제 튀어줄 거냐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막 이거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작동할 거냐? 그럴 리가 없죠. 작동 절대 발로 않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보다면 이제 15년 때 재건축 다 풀었어요. 절대로 바로 작동 안 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주거 기본법 만들면서 주택 공급 문제를 질적 향상을 하자. 공급이 아니라. 그래서 공급을 약간 제한하면서 LH가 건축 임대가 아니고 매입 임대로 전환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다 언제 났냐면 2019년, 20년 때 이제 부시면서 이주하면서 거기에 저금리가 와버리고 또 코로나 이거 와서 돈이 엄청 풀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생긴 거 맞죠? 그거 거품이거든요. 거품 맞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걸 좀 거품을 깐 다음에 다시 보면 분명히 우량주에 대해서 어떤 자산가들의 시장이 따로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시장들은 보고 있는 거는 전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보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 금리 대출 안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 중요한 건 다른 플레이들 나 말고 그분들이 금리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쯤 할 때 나는 그보다 좀 한 발짝 빠르면 돼. 이런 거거든요. 돈이 있다는 여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좀 더 약간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